강의는 부동산 핵심 지식, 토지 투자 12가지 정석. 토지를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꼭 생각하셔야 되고 아셔야 될 12가지 정석으로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거를 보시면 토지를 살 때는 팔 때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죠. 보통 토지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나 부동산은 마음만 먹으면 사는 것이 언제든지 살 수가 있죠. 하지만 살 때 그 시세랑 그리고 팔 때 시세는 이게 토지 같은 경우에 부동산의 토지 같은 경우에 급변을 하기 때문에 급변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토지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얘기죠. 땅은 투자 바람이 불었을 때는 황금성이 유지돼서 좀 좋은 이점이 있지만 시장이 죽어버리면 언제 그랬냐듯이 매수세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뭐 건물 자체로는 급매물로 던져버리면 뭐 어느 정도의 그 손해가 되더라도 기준치보다 낮게 팔게 되면 팔리거든요. 하지만 땅은 특성상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팔 때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계획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간은 단기간은 좀 토지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중장기로 토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케이스 때는 어떤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땅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팔치기나 이런 걸 잡아놓고 아니면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판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을 짜놓고 토지를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여유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하죠. 특히 부동산 투자 중에서 토지는 주택가는 달리 황금성이 그 땅의 특성 때문에 현저히 떨어지는 그 부동산이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투자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나 뭐 그 주변에 어떤 나라 정책에 관련 그런 이벤트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설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더 인구 유입이 되는 어떤 그런 이벤트나 어떤 해프닝에 대해서 항상 계획을 확인을 하시고 국토종합 계획을 거의 계속 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전국별로 그 필요한 지역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혹은 그 정책에 의해서 뭐 그린벨트라든가 어떤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 그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땅값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잡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해제가 된다던가 그런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맥락이 있을 때 땅을 투자하기 좀 좋은 지역이죠. 그리고 도로 신설이나 철도 그런 것들 주위에는 영구적으로 계속 투자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여유 있는 자금으로 중장기 부동산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어떤 그린벨트 해제나 어떤 제한적인 해제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뭔가 새로운 핵심 뭐 도시라든가 그런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로 철도나 신설 주변에는 거의 땅값이 두세 배는 무조건 오르는 게 뭐,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부동산 투자 핵심이죠.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성장성 도시에 투자를 해라. 2008년 이후부터 인구 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시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계획 그런 것들에 대한 어, 것을 정보를 많이 확인하시고 물론 이제 국토종합 계획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보시고 그 지방자치제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가능한 게 12개 도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창원, 청주, 포항, 용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전주, 천안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이 되고요. 유입이 많이 되고 성장성 도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땅 투자하시기에는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목 변경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목을 변경을 하시면요. 농지보존 부담금이나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리라는 걸 납부를 하거든요. 납부를 하고 또 지역 변경이 되면 어떤 관련 비용이 들겠죠. 그런 것들 제한하더라도 땅값은 좋은 조건으로 땅을 가치성을 만들어주면 최소 2배에서 3배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에 비해서 충분히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토지 투자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단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조물 중국 이후 건축이나 개발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지목이 바뀌죠. 그래서 그때 농지는 농지보존부담금, 임야는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지목 변경은 항상 토지 투자에 같이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개. 그리고 보시면 토지 보상금이 나오는 인근 지역을 당연히 주문하게 되겠죠. 보통 이제 보금자리 주택 아니면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으로 보통 돈이 상당한 국가적으로 돈을 많이 들어가죠.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천문학적 토지 보상금이 풀리죠. 보통은.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 따르면은 매해 보시면 20조, 30조 이렇게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려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보상 비중이 약 40%에서 50% 정도가 인근 토지에 재유입되죠.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된 지역을 다시 그 개발을 위해서 잡힌 그 어떤 돈들이 재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토지 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근 지점을 선점하는 게 사실은 토지 재테크의 제일 현실적인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특화 사업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지인이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죠.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사업으로 연결시키고 그 연결을 위해서 이벤트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으로 자리 잡는 관광상품과 연계되는 개발 부지는 훌륭한 토지 상품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국토종합계획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특화사업을 세부적으로 또 보시면 또 훌륭한 투자 상품, 투자 부동산은 토지, 특히 토지 관련해서 많이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 정보나 이런 루트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역 설정에 따라서 규제하는 조례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허가가 가능한지 해당 관청에서도 꼭 문의를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조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경험을 해보셔야지 또 토지 투자에 또 많은 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경사가 완만한 곳이 좋죠.
이 말은 통상 경사도 15%가 넘는 토지는 형질 변경 경사가 완만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개발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어렵게 받아도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부대비용이 또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개설과 토목 공사비의 건축 허가 비용 이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투자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일반 투자자가 좀 접근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곳이 좋지 경사가 높은 곳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선은 경사도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필수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관련도 쭉 보시면 되고요. 이건 더 당연한 얘기죠. 도로나 철도 개방 수혜자를 주목하라. 이거는 뭐 이게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투자의 기본적인 성공 요건은 인구 유입이죠. 인구 유입, 뭐 물론 부동산 다 마찬가지고요. 꾸준한 인구 유입은 당연히 도로가 개발되고 도로가 끼겠죠. 그러면 그 도로 끼는 땅이 투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 오랫동안 회자 여러 말을 하고 있는 게 뭐 삼승 법칙이라고 있죠. 어, 이는 뭐 계획을 발표했을 시랑 착공시랑 준공시 땅값이 크게 3개 3단계에 거쳐서 상승한다고 해서 삼승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땅을 살 때는 계획을 잡 계획을 잡아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계획 발표 시랑 그때 땅값도 오르고요. 그리고 착공했을 때 또 오르고 그리고 준공했을 때 또 오르고 그래서 땅값이 큰 폭으로 보통은 세 단계. 제가 다른 그 강의를 보시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도 그 승인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 때 또 많이 오르는데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발표하고 착공하고 준공 시에 많이 땅값이 상승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울 춘천 간의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삽 4년부터 남양주 도읍의 나들목 인근에 투자자가 몰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주변 지역 땅값이 3.3제곱미터당 60에서 한 100만원 정도 하던 것이 개통 후에 한 200에서 300만원까지 올랐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양평군 쪽에 소정 나들목 주변도 3.3 제곱미터당 60에서 한 1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땅값이 한 2, 300 이상 올랐습니다. 도로가 신설되고 확정되면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점에서 포커스를 두는 게 결국은 인구 유입이고 활동량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을 수 있습니다. 뭐 토지 투자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아까 말했던 뭐 어떤 계획적인 물로 접근해도 되지만 도로적으로만 봐도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나 인구 유입을 기준점으로 해서 거기 특히 이제 음, 음, 서울에서 세종시 간에 이제 제2 경부고속도로 뭐 예정지 인근 지역 보면 거의 환골탈태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어느 정도 토지 투자에 어, 정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원주택지 예상부지도 투자다. 이것도 뭐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수도권 인근의 전원주택지가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보통 힐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소를 많이 찾죠.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이 또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 요즘에 또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에 대한 특히 수도권,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나 경기도 지역에 전원주택지가 예전보다는 특히 그런 예상이 될 만한 부지가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땅 투자하실 때 더불어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통합 예정지역
자, 예를 들어서 지방끼리 이제 통합돼서 뭔가를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진해, 청주, 어, 또 최근에 들어서 또 통합이 됐죠. 그래서 그런 해당 지역의 토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통합 예상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성남, 광주, 하남 지역이나 그리고 뭐 광주하고 하남 지역 같은 건 제2 경부고속도로 개통의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런데도 기대할 법만 하고요. 특히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 호재로 하남시는 전국 땅값이 상승률 1위를 기록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들 관심이 상당히 높은 곳이죠. 그래서 남양주시와 구리시 통합도 뭐 좀 주시할 만하고요. 그래서 여러 면적으로 이런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한 예정지를 좀 더 찾아보시고 토지 투자의 어떤 이점을 보시기 위해서는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쌍개비지 떡이다. 이 말을 뭐 어떠한 것은 다 적용이 되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와닿을 수 있는 말인데 싼 가격이 형성된 땅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인 데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많이 배수로 봤을 때 제 직장 인이 부자 되는 방법 뭐 이런 관련 PDF 책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도 있는데 그런 걸 보시면 거기서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땅값은 진짜 지난 몇십 년간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10년째 제자리인데도 거기에 비해서 있습니다. 아무리 대지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은 가격이 오르지 않겠죠. 물론 우리나라가 땅이 적어서 뭐 대지 용어 뭐 대지 부지 획지 뭐 제가 용어 정리를 해서 또 다른 그 영, 영상에 강의 영상에다가 또 올려놓게 되지만 한번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지라는 거는 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건물이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대지가 건물이 올라간 땅이라 하더라도 그 반대는 나대지겠죠. 그런 게 이제 부지, 획지로 계획이 잡혀가지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은 가격이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싼 것은 또 싼 만큼 예를 들어 부산의 해운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가 예전에 많이 올랐다 해서 사람들이 더 오를까 더 오를까 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건 있지만 예전에 5년, 10년 전에 비교를 했을 때 5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 해운대에서 그 부동산 투자하신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해운대 쪽에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투자할 때 주위에 뭐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예전 비해서 많이 올라서 더 오르겠냐.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됐다가 뭐 최근에 또 풀리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 주변에 뭐 어쨌거나 어, 비싸다고 부동산이 더 오르겠냐 이런 생각은 하시는 게 낫죠. 오히려 싸면 살수록 뭐 싼 게 대박을 이룰 거라 뭐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론 그런 땅도 있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든 간에 로또 걸리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셔야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좋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생기면 그때는 또 좋은 거를 황금 같은 그런 것도 보석 같은 부동산 찾게 되면 그건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목적에 맞는 땅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목적에 맞는 땅을 찾는다는 것은 집을 짓기에 좋은 땅은 정사각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고려할 때 도로에 접하는 면이 넓은 직사각형이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고려하면 당연히 도로가 접힌 면이 넓은 직사각형 구조가 낫겠죠. 그리고 공장이나 물류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접근선의 최단거리로 확보하는 게 목적에 맞는 땅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어, 땅을 사더라도 그 땅을 나중에 우리가 투자의 정성이 나왔지만 12가지 나왔지만 팔 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팔 때에도 어떤 목적,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땅을 사시고 그 땅을 활용을 하고 변경을 하든지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시고 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땅을 팔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땅을 팔 수 있고 또 그런 땅을 원하는 사람은 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땅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 투자의 12가지 정석 뭐 아시는 내용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결론적으로는 토지나 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그리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정책, 도로, 부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 그 지방 자치 단체의 어떤 이벤트나 어떤 계획 이런 거 국가 정책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뭐 땅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졌을 때 어떤 지목 변경이나 아니면은 경사가 너무 많이 진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땅의 형태나 모양을 고려를 또 좀 하시면 좋고요. 안 되면 그걸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의 핵심인 거는 인구 유입이 꾸준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유입에 의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어떤 목적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여유가 있는 자금으로 중장기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자금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